오늘 진행을 맡은 교육위원회 이대훈 사무관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충북지회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장 사용이 어려워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임원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은 교육위원회 위원님 소개,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충북지회 임원분 소개, 위원장님 인사 말씀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칭 상담유치원 설립 및 유아교육 보육 통합 관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장소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님들을 소개하고 김현옥 회장님께서 참석하신 임원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교육위원님과 간부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교육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천 위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상용 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재주 위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균 교육수석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현옥 회장님께서 참석하신 임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인사 말씀 중에 저희 임원들을 소개하려고 제가 시나리오를 써왔습니다. 네, 인사 말씀 올리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선 공교육 행복한 이와 교실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충북지회장 김연옥입니다. 김현문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간담회 자리를 열어주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 및 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청주 내곡초 병설유치원 원감 권미경 부회장입니다. 네, 초롱권 유치원 원장 김도윤 충북교총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초롱권 유치원 교사 오정희 재무국장입니다. 네, 증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최은희 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동남유치원 조서의 청주지역 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은 해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박광경 보은지역 회장님이십니다. 네, 용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미애 선생님입니다. 상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인석 선생님입니다. 총 8명 참석했습니다. 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로서 지혜가 넘치는 교육의 결실을 내뿜을 소문하며 다시금 유아교육의 원년이 될 것을 꿈꿔봅니다. 우리 연합회는 전국 8,000여 명, 충북에는 700여 명의 유치원교원으로 구성되어 유아교육법 제정을 기점으로 29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상담유치원 설립 추진과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칭, 의무교육, 유고통합 등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며 유치원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워크숍, 연찬회, 연구를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의기적 관계를 통해 상생 발전하며 이웃사랑에 기여함은 물론 유아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각고의 노력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개민연회는 충청북도 의회의 빛나는 발전과 충청북도 교육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힘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 인사 이름이 있으셔서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발령이 되실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두 달 정도 전을 생각해 보면 상당 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원래는 이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보도가 되었던 건데 잘 아시겠지만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담당 유치원이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건이 된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언론이나 다른 데서는 이게 이제 언론보다도 이제 사립 유치원을 우리가 좀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보도가 됨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했고, 뭐 예결에서도 삭감을 했고, 본위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보도가 많이 되면서 저희들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사립 유치원과 관련돼서는 아마 여기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뭐 밥을 한번 먹거나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립 유치원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총의 그 임원들이 이제 바뀌는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두 분과 몇 분들이 저를 꼭 붙잡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잖아도 한번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하게 됐고요. 우리 교육위원회는 사실 그 선생님들이나 또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다 의견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2024년이죠. 올하고 내년에 이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그 보육 시설과 유아 시설인가를 통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유아 교육하고 보육을 통합을 하는데,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고대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필기도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말씀해야 돼요. 뭐 상당 유치원이 단서이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한 내용, 아니면 그 다른 내용, 그 다음에 그 유아의 보육 통합과 관련해서 건실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말씀하시는 거는 듣고서 정리가 되는 거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글로써 그걸 내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는 0세에서 5세를 보건복지부 쪽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교육부는 3세에서 5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전체 관리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1월 마일 날짜에 발표한 것은 우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유치원하고의 그 지원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현실화시켜 주면서 그걸 조정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병설 유치원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보결했던 이유는 병설 단설 유치원들은 뭐 거의 그 정원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설 유치원은 85%밖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85%밖에 못 채우면 15%가 부족한데, 그 15%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뭐 노력이라는 것은 교육청에다가 무슨 시설을 뭘 해달라든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의 그 식단이라든가 뭐 이 식사하는 장소의 그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으면 그런 게 자료가 저희들은 필요하고요.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어린이집은 같이 3세에서 5세가 겹치잖아요. 그쪽은 25% 정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25곳인가가 폐업을 2021년도에 했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앞으로는 도와 시가 도하고 교육청이 같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분 한 분 말씀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하셨던 거 말씀 다 하시는 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님이나 오정희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꼭 여기 혹시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먼저 제가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꼼꼼히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 저희들이 좀 많이 긴장됩니다. 저희는 일단 이제 상당 유치원 설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 유아교육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국립, 사립, 어린이집 이런 교육과 보육기관으로 나뉘어지는데 저희들이 가장 난점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이 로봇 통합에 대한 문제도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상담유치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아교육법 그 제9조의 2 유치원 설립 의무에는 교육감은 각호의 그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 3항 제2호에 따른 이런 배치 계획을 통해서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의 유치원을 건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북교육청에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교육지원 정에서도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되었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단설 유치원이라 하면 저희들이 일반 정설이나 사립이나 물론 지금 사립도 마찬가지로 보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때 단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설이라는 것은 그 어느 적정 규모 이상의 큰 규모로서 그리고 전문의들 그리고 쾌적 가족 환경 무엇보다 진로권 교육 과정이 잘 전개되는 것이라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미 이 정도까지 인식이 높아지셔가지고 어느 유치원이 교육과정의 질이 높구나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호하는 지금 단설 유치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희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렇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아학교의 설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당하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반드시 강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동남 택지개발지구와 그 원목물림공원 조성이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면서 유학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그나마 그 도교육청 계획이나 청주교육지원청 계획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치원 설립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들 의견이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를 이루어졌는데 단설 유치원 그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그 한국국공유치원연합회에서 부르짖던 것은 향후 1000개까지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는 것이 저희들이 뺀다. 그런데 아직은 555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북은 그동안 3위 정도에 속했습니다.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충북은 굉장히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의 9번째 국가입니다. 지금 저희 충북 같은 경우 국립이 1개, 공립이 26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제 5개 학급 이상의 19개 건설 유치원이 사실은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이 돼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 보면 159개원이 돼 있어요. 단설 유치원. 세종 경남은 42개원, 서울은 41개원, 부산은 32개원, 전북 30개원, 전남하고 충남이 28개원. 그렇게 해서 저희 거의 9번째로 지금 27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도 반드시 단설 유치원은 설립해야 한다는 저희 큰 테두리 안에서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하나하나 네.
학교만 쓰는 네, 거예요. 그럼 벗으셔도 마스크를 나가서 벗을까요? 벗어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 요새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벗으시고. 아유, 원장님 인물을 가지시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는 실험도 유치원 원장 김도인입니다. 그 상담 유치원 1km 내외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유치원 1km 내외에 보면 이제 공립 단설이 저희 동남이랑 청구 2개 있고 병설이 6개고 사립 유치원이 3개 유치원이 있고요. 어린이집이 직장, 사회복지법인, 민간,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 해서 47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유치원, 같이 상담 유치원 거의 건립 인근에 58개의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이 함께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에 이제 어린이집도 있고 뭐 사립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상담 유치원도 10학급이나 되는 그런 특수학급 포함해서 10학급이 건립이 되면 굉장히 주변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그 김명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봉공원 1대4임이 1211세대가 2026년 9월 30일 지금 준공을 예정을 두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담 유치원도 2026년 3월 1일 개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유치원 수나 어린이집 수는 많지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 통과된 부분을 삭감한다는 거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또 반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상담 유치원이 10학급이 건립이 되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도 하지만 도시개발구역을 건립할 때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같이 이렇게 건립을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유치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학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님과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님들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어린이집 선택권은 학부모님한테 있는 거지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동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도 유보 통합을 또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유치원이 건립이 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같이 어쨌든 공사립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함께 같이 상생하면서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저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잘 안 들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하실 기회가 거의 이제 다시 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큰 소리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앞에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예. 그거에 대해서 더 뭐 그런 자료에 대한 거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위원님께서도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고 이미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현재 병설 유치원에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에서 원강으로 지금 6학급 규모, 특수까지 6학급 규모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딱 이제 그 단편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봐서도 단설과 병설, 일반 이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단설과 병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잘 모르시는 것도 사실 있어요. 지금도 단설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셔요. 근데 제가 병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유치원이 테크노폴리스 단지에 새로 생긴 유치원이라 시설적인 면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상당히 좋은 뒤처지지 않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단설에 있었을 때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단설은 정말 오롯이 모든 것이 유치원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모든 활동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물론 병설도 뭐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그런 투자를 다 하고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기본적인 정책적인 예를 들어서 병설이면 학교에 있는 소속된 병설이다 보니까 일단 학교가 약간 중심이 되고 병설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좀 작은 집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신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보다 사실은 더 많이 알고 계셔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단설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 상당 유치원 그쪽에 보면 병설 유치원은 사실 한도 학급이 많기는 하는데 그것이 다 지원율이 지금 도달되어있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런 도심에 이런데 카페나 좋은 이런 시설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똑같은 카페여도 좋은 시설을 가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맞는 곳을 가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한두 학급에 있는 병설보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유치원을 위해서 오롯이 만들어진 단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국가적인 시책이었었잖아요.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그 5개년 정책 안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 23년부터 또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건데 그 국공립 유치원 확대 또 학부모들에게 대한 어떤 부담감 완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 충북이 초창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설에 그런 것이 높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단설이 자꾸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국공립 유치원 확대라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만족,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는 거는 유아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질높게 하기 위해서는 단설 유치원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중심에 물론 상담 유치원이 있는 거고 앞으로 그쪽으로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북의 현황이 지금 단설 유치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9번째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예. 뭐냐면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 들었는데 잠깐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이거를 전국적으로 부산, 서울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서로 인구가 틀리고 네, 맞습니다. 학령 인구가 틀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9번째다라고 비교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네.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충북과 비교를 해서 네. 조건이 비슷한 지역과 비교를 해주셔야 네.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공립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도 이미 사립유치원을 설립을 할 당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립유치원을 설립을 할 당시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개인 재산을 하고 보조금 일부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게 맞죠. 그럼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이 어린이 교육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정부 자체의 그때 당시에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 재원을 끌어들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란 표현은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교육의 니즈가 필요하니 사립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가기에는 좀 무리는 있어요. 이건 저희들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9번째다라는 비교는 그렇게 전국 순위를 매겨서는 절대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이 교육형 하기 전에는 단절이 뭔지 병설이 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교 잘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 중심으로 또 저희들이 모든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된 의견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설 유치원의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비슷한 지역 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지 저희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질문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지금 9, 9번째라 지금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지금 그 5개년 계획에 그 단설 유치원의 그 확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그 60% 치원율 공립 유치원에 그거를 사실은 목표로 설정해서 달성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성은 뭐 됐다라고 지금도 충분히 자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라 이왕이면 새로 이렇게 뭐 상당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물론 뭐 이렇게 다시 개발지나 이런 데는 설립이 돼야 된다고 이미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확보된 5개 내지 6개 학급이 이미 있는 거대 학급의 그 병설 유치원을 단절화시키면 아까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카페를 보더라도 1학년 작은 데보다는 좀 크고 환경도 좋고 이런 데를 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선호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은 반드시 양질로 아이들한테 제공이 될 것이다. 그 몫은 오롯이 유아들한테 간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학습권을 갖고 있고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수요를 조사했을 때 과거에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수요를 조사를 했고 또 시청이나 도청은 시청대로 그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수요 조절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식으로 우리가 뭐 절차를 거쳐서 교육청이나 도에다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그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병설 유치원이 15%의 정원을 미달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단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서는 명분이 안 쓴다는 거죠. 뭔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병설이 다 차고 또 어린이 여기 말씀하셨듯이 그 옛날에 우리 국가가 어려우니까 민간들한테 다 시작하게끔만 했고 그분들이 그걸 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해나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25%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이제 뭐 승인을 맡았다는 거와 학부형이 좋아한다는 걸로다가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여쭤보는 거는 그럼 병설 유치원을 운영한다면 몇 학급 정도를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왜냐하면 보니까 한 학급인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해도 저도 일반 어머니들이나 뭐 이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밥을 먹는 것도 초등학교 학생이 앉아서 먹는 책상과 그 유아들이 앉아서 먹는 밥상이 틀리잖아요. 높이도 틀리고 또 식단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적정한 선이 5학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간이 있다면 5개 교실을 만들어서 4개, 지금 3개가 운영이 되면 2개 교실을 만들어주고 식당을 별도로 만들어준다면 굳이 단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꾸 단설을 주장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단설이 되면 원장이 그렇게 얘기들이 있어요. 원장님 자리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저기 의견을 한 번씩. 또 저기 딱 말씀.
조금 크게 봤어요. 괜찮아요.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집에서 신랑들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앞에 원장 선생님이랑 엄마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준비한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병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하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설은 지금 일반학급 5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포함해서 6학급이 있는 규모의 병설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유아들에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탁의 높이도 저희는 초등학교랑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의자도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먹는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유아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하지만 식단은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먹는 그거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의 민원 같은 게 왜 우리 아이들이 좀 순하게 맵지 않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줄 수 없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양사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영양사님들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으셔서 어떤 분들은 유치원 아이들에 맞게 식단을 조절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면 어떤 분은 수영을 못하시고 그냥 초등학교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참 어려움이 많고 이제 크기 부분은 교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초등학교에 맞게 그 크기를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가서 젓과 숟가락, 가위를 가지고 다 잘라준다든지 뼈를 다 발라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수고를 받지 않으면 아이들의 그 식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게 병설의 현실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주차를 하고 보통 이제 단서들은 주차를 하면 바로 유치원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병설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고 어머님들이 아이 손을 잡고 최소 5분은 걸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비가 오는 날, 몹시 더운 날, 추운 날 같은 경우는 거기를 오시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올해 민원을 받은 것도 왜 통학 차량이 유치원 앞까지 못 들어오게 하느냐, 왜 어머님들 차를 유치원 앞까지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부분들은 또 어머님들도 이해하지만 저희 초등학교도 한 학년에 9학급씩이라 굉장히 큰 규모로 초등학교 인원수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또 허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병설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공간이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다른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교실을 다 밀고 하는 그런 수고들도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식을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졸업식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가 행사가 미리 잡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그리고 그 규모도 유치원 아이들의 그 규모가 아니라 초등학교 규모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바꾸기에는 여력이 조금 어렵게 돼요. 이런 이제 병설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원감생님께서 카페 얘기하셨지만 요즘에 어머님들은 큰 공간에 같은 퀄리티를 하면 큰 공간에 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차도 편한 곳에서 하고 싶어요. 어딜 가도 주차 편한 곳을 1순위를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서를 더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이제 유보 통합의 목적이 보육의 질 제도와 우리 영유아의 평등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하여서 국가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아의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병설 선생님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설이 그 기준에 더 많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단설도 추진하면서 같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면
모두 우리가 하는 목적은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의 보장을 위한 거니까 이 모든 노력들이 아마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록권 유치원 교사 오정희입니다. 저는 이제 신규 발령 때부터 1학급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병설 유치원을 1학급, 2학급 늘려서 그냥 초등학교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병설 유치원에 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새 아파트가 이제 아까 카페에 비유하셨지만 저는 아파트에 비유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일반 병설 유치원이 몇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그게 그 자체로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음 해에 또 리모델링하고 더 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초록권 유치원에 신설이 되면서 제가 3월 1일자로 오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환경에서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가 중심으로 모든 교직원이 유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회의 시간에도 이제 초등학교랑은 별개로 모든 중심이 유아인 거예요. 급식이건 놀이건 아이들을 위한 모든 활동들이. 그래서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단설 유치원이라는 게 저는 피부를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생긴 초록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시설이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머님들도 오고 진짜 와 하고 감탄할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하거든요. 근데 다른 어머님들도 이제 저희 유치원에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원이 다 찾아보니까. 그럼 일반 병설 유치원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은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께 받고 싶은데 아무래도 병설을 교육이나 이제 똑같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게 환경에 따라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환경이 병설이거든요. 초등학교랑 함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 단순히 저희가 원장자리 한 자리, 원감자리 한 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단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아랑 학부모를 위해서는 단설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을 합쳐서라도 단설 유치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저는 병설 유치원에서도 정말 그랬어요. 저희가 놀이교육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급이라서 강당을 초등학교랑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놀잇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갔다가 다시 가져와야 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온전히 1학급 교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실이 있어요. 요리활동 하고 싶으면 요리활동실도 가요. 내가 VR실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과 함께 VR실을 가요. 특별실을 가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교실이 살아있고 이제 움직이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단설 유치원이거든요. 그래서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을 절대 같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환경적으로나 부모님 만족도나.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원화 모집을 했었어도 아이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대기자가 그 입학관리 시스템으로 수십 명이 있는데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도 매일매일 전화가 와요. 그 뒤에라도 저 대기자로 넣어주세요. 수십 명 뒤에 그 이제 1%가 아니고 0.0 몇 %도 대기자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희망 고문이죠. 결국에는 못 들어오시지만 그만큼 엄마들은 너무나 바라고 있거든요. 단설 유치원은. 그리고 이번에 상당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엄청 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민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진정으로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거는 어린이집 원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유치원 이제 단설 유치원 원장 원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유아랑 학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 유치원의 설립은 그 두 부분을 제일 핵심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오셨어 이제. 저는 보은의 해남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하나급 교사고요. 네, 그 보은은 아시겠지만은 그 유치원 아이들 대상화가 종종 많이 줄고 있어요. 네, 올해부터 가장 절반 정도의 그 원화 모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유치원이 어떤 뭐 프로그램을 못하고 교육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대상화 자체가
교원은 출근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분교 예정인 학교들도 있고 그 속에 이제 유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거를 듣고 부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게 여기는 지금 대상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이 공립유치원과 그 단설의 그 어린이집과의 차이점과 좋은 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대상아들이 있는 곳에 저희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서고 이런 곳에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설립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시골 선생님입니다. 지금 그럼 학교는 학교는 몇 명이에요? 전교생 13명이요. 전교생이요? 유치원 2명 있어요. 훌륭하시. 예, 다음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 황혜숙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병설유치원 증설 일하셨는데 제가 마침 2019년에 한학급에서 9학급 증설이 돼서 현재 3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경험을 한 교사로 그거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옆에 유치원 교실이 한 칸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학급으로 증설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그 교부해 주시는 예산이 한 학급당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한 학급에 2,000에서 4,000 주셨는데 복도를 바닥을 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공사를 아예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교육감 특별교부금인가요? 이런 예산을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식이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딱 맞추어서 아주 간신히 화장실 공사까지 마치고 이제 복도 난방은 끝내 못하고 아주 급하게 어렵게 증설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저희 인근에 교동초병설유치원과 운동초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3학급이다 보니 만 3, 4, 5세 연령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현재까지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나 학부모님 그리고 그 겸임 원장 원감 선생님 맡고 계신 교장 교감 선생님도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시설 부분이에요. 저희가 문의가 오면 인근에 이제 초록군 유치원, 동남 유치원 그리고 길거나 단제초등설 유치원이 인근에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지만 최종적으로는 하지만 인근에 이런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실 거거든요. 또 나중에 알고 이제 가셔가지고 또 원하시는 바가 틀려서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상담초등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전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학부모님께 설명회를 하고 찬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전 이후에 교육국함 시설은 초등학교나 그 중등 이후의 대상이 좀 많잖아요. 근데 단설 유치원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저희가 이전을 한 이후에 바로 학부에 아이들이 걸어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모든 아이들이 이전하는 곳으로 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유치원에 또 문의하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유치원 설립이 무산된 거냐? 어떻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사실 좀 결정을 하고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15% 얘기하셨는데 이제 학령기 인구가 늘어나는 곳도 있고 줄어드는 곳도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늘어나는 곳이어서 아파트 입주가 계속 예정이 되어 있고 또 7월에 호반 아파트도 입주한다고 해서 지금도 벌써 제가 얼마 전에 경남 거제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7월에 이사할 건데 이제 어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거리는 어떤지 교육과정은 어떤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곳이 그 어머니께서는 다 공립유치원이셨어요. 그리고 운동, 단제, 저희 이제 상담초병설 유치원 얘기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거리는 이렇고요. 시설은 저희는 사실 좀 굉장히 낙후했습니다. 단제초병설은 길 하나 크게 건너셔야 되는데 정말 시설은 좋고요. 아마 대기 자리는 지금 이 차에 있어서 들어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제 계속 똑같은 의견이지만 이게 저희가 유치원 교사의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원하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아파트 시설이 다 차게 입주를 하게 된 다음에는 저희 원래 학부 아이들이 이제 효성 아파트라든지 그 구형 아파트 이쪽 친구들은 공립유치원이 없어지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이 지금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뭐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여드리면 제 자랑은 아니고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의 노력을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이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무상교육은 애초에 2019년 처음부터 증설했을 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거점 유치원이라든지 하나라도 사업을 더 따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교사가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래야지 예산을 3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상담 대상학교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그 아까 저기 상당초 이전의 조건이 유치원 설립이었다는 그 말씀. 그 지역 그거는 주민들이 아니지만 예, 그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뭐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저희 유치원에도 이제 더 어린 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전할 때 저희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로 사실 5분 정도는 가야 돼서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조건이 많으세요. 걸어서 바로 앞에 있는 유치원 보내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지금 교동초등학교가 그 바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죠? 네. 도로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교동은 지금 하나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당초 이전과 관련해서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교동초까지 지금 공동학부이기 때문에 교동초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휴교실이나 그 시설을 확보할 만한 공간은 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명 정원인데 8명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하나급인가 그죠? 네, 7살이 갑자기 유치원을 보낸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이제 연계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급 병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설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학급으로 반편성이 되는데 하나급에는 혼합 연령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세, 4세, 5세가 한 반에 나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러면 네, 지금으로 그래서 세 교실이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특히 또 유치원에는 또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니까 또래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급 병설을 좀 택하는 게 아닐까. 또 다음 번. 네. 저는 상당구에 위치한 용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김미애입니다. 저는 우리 유치원의 사례를 들어서 상당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주변에 2개의 국립 단설 유치원과 4개의 사립 유치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학년도의 경우 100% 신입 유아가 모집돼서 정원이 모두 찬 상태입니다. 이렇게 원화 모집이 잘 된 이유는 단설 유치원이지만 5학급으로 이제 원감생이 계시고 또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운영되고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과 공립 시스템을 학부모님께서 더 선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데도 공립인 우리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대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대기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당구의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의 경우 마을마다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이 공립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시 계획이 수립돼서 세종시에는 어린이집이나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영어 학원은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학교 급으로서 공공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학부모는 중대형의 공립 유치원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한두 학급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공립 단설 유치원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나 학교 행정 같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같이 운영되어서
병설 유치원은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음 추경 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상당 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용성초등학교라고 하셨나요? 용하라고. 행정함 옆에 있는 명단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고대리가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몰라도 예산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상당히 많으시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무조건 삭감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다만 그 예산 성립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 과정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자였었지.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뭐 무조건 우리가 살이 뭐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선생님도 지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먼저 좀 잠깐 말씀하고 제가 충주에서 와가지고 이제 좀 다시 또 가야 돼서 먼저 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말씀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현재 병설 유치원이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병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그 니즈에 의해서 단설은 반드시 이 설립이 돼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도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현재 이 유치원 정책이 결국 병설에서 단솔로 전환돼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학부모님들이 단서를 선호하시는 그러니까 단서를 선호를 하니까 기존의 병설 리모델링을 아무리 해도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또 노후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다 충족을 시키려면 기존의 병설 결국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결국 병설 유치원도 이 단설에서 인원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병설 유치원 자체는 존립력을 그때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농촌 지역도 있고 이제 사실은 단설은 처음에 이렇게 개발 지역이라든지 큰 지역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학교잖아요. 자꾸 이제 제가 학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짓다 보니 단설 유치원이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병설 유치원에 그런 난점은 얘기했지만 시골 유치원에 단설을 세우려면 아이들이 없는데 큰 유치원이 필요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골 지금 현재 상당 유치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포괄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상당 유치원은 지금 현재도 병설이나 아까 선생님들 말씀처럼 이제 이 인구가 늘면서 들어오고 싶어도 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받아야 되고 지금 인원들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유치원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 신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저도 다만 이것들이 다 양쪽이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병설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가서의 문제지. 그러면 지금 단설인 상당 유치원이 이제 새로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제 생각은 기존의 병설 유치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 뭐 리모델링을 당장 해야 되는데 인구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공동주택이 쇠락하고 인구들이 빠져나가면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거에 발을 맞춰서 정책이 제때제때 돼줘야 되는데 지금 뭐 2천만 원 갖고 사실은 교실 하나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단설은
세워져야 되는데 그에 따른 병설이나 사립에 대한 지원도 같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같이 지원을 해줘서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부모들이 선택권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단설과 병설과 사립의 경쟁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쏠리게 되면 결국은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학교 교육, 초중고에 대한 학교 교육의 만족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오늘도 뭐 저 뉴스 기사에 나왔지만 한 달에 사립학교 초등학교 아이의 이 학원비나 이런 것들이 월급 4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을 갖다 투자를 할 정도로 그 학부모들이 지금 다 사교육을 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국 이 얘기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결국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 의견을 잘 들었고 이 단설 유치원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그건 해드려야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병설과 사립도 똑같은 지원을 통해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꼭 공립의 유치원만 설립돼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유아교육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유아교육이 그 일원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한 줄기로 가야 될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차원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어떤 균형 형평성을 맞추자 했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 더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 공립에 24만 원을 더 확충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설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뭐 꼭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은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도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가자는 거지 어느 뭐 한쪽을 갖다 이렇게 그 불균형을 이루기 위한 그건 아니거든요. 사립이나 교육의 공립이나 모두가 선택권이 학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보는 게 아이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부에서는 그거 지역의 니즈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보 통합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상당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뭐 이제 각자의 또 생각도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전원 합의로 다 가는 것도 이익이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시면 유보 통합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선생님들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유아교육에 많이 해주십시오. 일일이 앞으로 선생님이 유보 통합을 말씀드렸다면요. 유치원에서 그런 어떤 유아 학교의 명칭이 대칭돼도 그럼을 따라서 의무교육가 돼야 된다. 이거는 유보 통합보다 사실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먼저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보 통합에 대한 건 사실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중단이 거듭되었고 이런 것들은 기관 간 어떤 손익 계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얘기는 됐지만 실천이 되지 않은 그런 제도였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유보 통합이 된다면 어느 규모까지를 어린이집, 즉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또 사립이나 공립, 어린이집의 어떤 그 일원화를 위한 그런 어떤 주무부서와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부로 지금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그 시도의 그 교육청에도 그런 인력이 반드시 투여가 이미 돼 있어야 이런 그 기본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정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를 위한 시범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시뮬레이션은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작게나마 운영이 될 수 있는 시범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0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0세에서 5세까지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이런 그 연령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할지 제가 선진국에 다녀왔을 때는 한 기관 안에 0에서 5세까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되 그 기관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더라고요. 한 기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분리돼서 보니까 저쪽 한편에서는 그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 건너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유보 통합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막연히 하고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확실히 돼야 될 것 같고 교사 간의 지금 자격 상향 조정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듯이 이 교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조정 방안 그리고 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교육과정은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도 지금 누리과정을 하고 있고 저희 유치원도 지금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미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국가에서 지금 책임제로 이 학교 명칭 지칭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기울이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고 의무 교육이 이루어져서 타 학교급과 균등한 저희들이 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이 정상화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아무리 교육의 출발점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유초, 중, 고를 봤을 때 조금 불평등하다. 의무교육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성과로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요. 반드시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 그 영유아의 그 성장과 발달은 국가 책임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그 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이 원하는 유보 통합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저는 한번 궁금해서 들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유보 통합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프랑스의 경우 2019년 6월 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3세부터 6세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국가 책임 및 지원을 강화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부에서 0세에서 5세 대상의 영유학교 체제를 부착하는 것이 유보 통합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의외로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2,399명이 응답을 했는데 전면 찬성은 0.8%고 조건부 찬성은 37.3%, 반대가 61.6%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 이제 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 기준이 시도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 있어서 교사의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게 많은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일률적인 의무 교육이 아닌 개정 누리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의무 교육이 무상 교육 기반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치원 교사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사실은 그 유보 통합이 이주 장관님 취임식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유보 통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교육계와 보육계의 차이점이 더 많은 내면적인 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 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에 있어서도 정말 교육 전문가인 현장 유치원 교사들의 거기에는 뭐 국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의견들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그 산책한 과제들이 많은데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교육계와 보육계 사이 상충된 이해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소통과 대화하는 모색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하세요. 네, 그 말씀 더. 계속 같은 이야기를 순서대로 하려다 보니까 아니, 같이 하나요? 그러면서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저희들이 그 의견 나눠야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요 두 분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말씀 같아요. 요거는 여기까지. 다른 의견 있으셔요? 다른 건 없고요. 하나 덧붙이면 그때 말씀하신 거 똑같고요. 이 보통합은 정말 국정 과제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들속으로 빨리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실은 유치원의 교육이 힘들어진 부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젊었을 때죠. 원장원 감독님 저희 젊었을 때 정말 서울 앞에 가서 데모를 하면서까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아교육법 제정이 됨과 동시에 오히려 현장에서 힘들어진 부분들이 초중등 교육법 안에서 유치원이 운영이 됐을 때는 초중등에서 했었던 초등교육과 아울러서 초등에서 하면 유치원도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유아교육법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유치원이야.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야.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이 약간 소외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 급하게 그냥 유아교육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모든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오랜 시일이 걸려도 그런 정책을 하는 연구원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유보통합이 아니라 정말로 교사들, 다양한 층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하는 유보통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함께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열정을 다 바치셨어요? 유보통합은 딱히 뭐. 네,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린이교육은 다 찬성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엊그저께 그 1월 말일자 29일인가 30일 날 교육부가 그 방침을 내린 게 뭐냐면 우선 같은 수준의 그 대우를 하는 형태로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교육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럼 시범으로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추진단이 이제 아직 그 명단이 안 나왔는데 나오면 2월달에 회의를 해서 3월달에 아마 공개 모집을 하든지 하겠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제가 그 전반에 했던 그 어린이집 쪽에도 충북이 그 시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 요청, 뭐 신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 선도교육청으로 선도교육청.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금 선도교육청으로 유보통합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제가 대통령실에도 건의를 했어요. 한참 전에 한 달 넘었어요. 2달 전에 그 건의를 했는데 시범지역으로다가 해달라. 특히나 상당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우리가 뭐 선정됐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지금. 우리 선도교육청은 예. 제가 공부를 통해서 살짝 본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도교육청에 되면 그런 예산들을 미리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시범지역을 건의를 한 것은 뭐든지 시범지역이 잘 되면은 거기서 모순점들 발견되고 개선책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였는데 하여튼 뭐 시범지역이 됐다고 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 교육부 직원 담당 직원하고 어젠가 그저께 통화했거든요. 어제 하셨어요? 저는 그 전에 며칠 전입니다. 하여튼 오래전은 아니고 정해놓고 얘기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우지가 됐든 안 됐든 우리는 그거를 해달라고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네. 우리도 제가 3월달에 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면 이제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유아 이 통합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토론한 적이 있어요. 12월 19일 날 그때 여기 강사로 오셨던 분, 또 토론대로 나오셨던 분들이
무슨 유아 교육과 관련한 큰 단체의 중앙 회장들이 3명이 내려왔었어요. 저희 연합회에서는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예. 어린이집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치원 이분들이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신규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얘기를 내리면서 결론이 뭐냐면 꼭 중앙에서 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충북에서도 먼저 좀 해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자꾸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육청에다 그런 요구를 좀 하시고 우리도 요구를 하고 또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저게 좋은 건지를 가끔 이런 장을 만들어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반영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한마디 지금 좀. 아이고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이나 원장 선생님, 선생님들 한 분 한 말씀은 정말 당연히 단설 유치원 해야죠. 저도 적극 찬성해요. 찬성인데 이 단설 사실 뭐 같은 상담 유치원만 갖고 얘기하면은 찬성인데 나라에서 사실은 이거 하는 운영 자체는 교육은 정말 멀리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아까도 굉장히 잠깐 얘기했지만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처음에 허가 내줄 때도 뭔가 이런 식으로 허가 내줘서 지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형식 이런 것도 약간 비치고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단설 가능이 맞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 다 그쪽에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다. 병설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잘못된 거지. 학교 안에 유치원을 하면서 병설이라는 거 그때 병설을 하지 말고 그때 다시 단설 지역마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지금의 이제 교육부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서 4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단설 8년 됐죠. 4, 5년? 오래됐죠. 예. 상당히 오래됐네. 예, 오래됐습니다. 그럼 그 사실은 병서 저희 우리가- 유치원 자체가 저소득층에 있는 그 학부모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 병설 게- 유치원도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아까 잠깐 병설에 대해서 반 구성에 대해서 합반을 한다는데 그 옆에 유치원들은 합반 안 하고 다 각반해서 아이들이 권리를 학부모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있을 거야.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말로 이런 얘기 중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없었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전 교육의 도의원이 충북의 도의원이니까 뭐 여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말씀도 맞지만 또 사립이나 어린이 반응 운영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야기 충분히 들어줘야 되고 또 거기 형평성에 맞게끔 서로 같은 세금을 냈는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뭐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원 교육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할 뿐이지 여러분도 오늘 이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저도 그 단설 유치원 가봤지만 너무 좋더라고. 진짜. 저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단설 유치원 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느껴진다. 이 말씀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 단설 유치원을 지어주시려면 그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말 저희들 숨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또 거기 다니는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맞아. 그죠? 근데 또 안 가는 아이들은 90%가 넘는다. 근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지를 몰라. 아니 그 당연하지. 근데 그게 우리가 중요한 보는 거지. 관점에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참 정답은 없는데 좀 모르니까 하여간 우리 이 원장님 잘 풀어나가 계시죠. 얘기를 합니다. 와서 저는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회장님이 저기 말씀할 기회를 주셨는데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톤 치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언능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저는 조건부 찬성 한 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표 찍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선도 유치원, 아니 선도 교육청이 되든 안 돼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든 두 가지는 꼭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연령 분리가 꼭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아이들 한 달이 엄청 큰 차이가 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0세, 1세에서 2세가 엄청 큰 차이가 나서 연령을 꼭 0세에서 2세 나누고 3세에서 5세 이렇게 연령 분리하는 거를 첫째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 그것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육 전문, 교육 전문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추진하겠냐고 물어보면 교육부에서는 똑같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하겠다는 그냥 밑그림 없이 그냥 속빈 답변만 그런 답변만 내놓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구체적인 그림으로 아까 원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빈틈없이 그렇게 나중에라도 우리 유보통합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쉽게 안 돼요. 되긴 되는데 네 맞아요. 과정이 엄청 용어가 길을 거예요. 적어.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어가 선생님들 적고 차이도 많이 그거에 따라 나지 할 거예요. 자격증 차이도 많이 나지 쉽지만은 않아요. 국가교육위에서 다 말씀을 하셔갖고 별로 할 말씀은 없는데 저는 아쉬운 게 그래요. 지금 시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어두운 시설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우리가 몇 시부터 보고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치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한 명도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단지 시설, 편의성 이런 것만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의구스러운 게 정말 교육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속에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난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 편애하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제 저도 단서이나 병설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부분에 이 부분만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근데 확고부동하게 센데 병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은 과거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학교에 학부형들이 맞벌이 부부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병설이라는 부분이 점차 늘다 보니까 나중에 단설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나라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건 국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참 좋은 방향인데 우리나라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보면 많은 사고가 이제 교육적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적인 부분이 교사 우리 학교 다니는 교사도 마찬가지고 병설 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사 자격증을 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직업에 종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맞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그걸 습득하고 아이들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첨가돼서 질적인 교육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단설이나 병설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어떤 질적인 교육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더라. 이런 시설도 좋지만 나는 이쪽으로 좀 보내고 싶어. 우리가 생각하면 저 작은 학교들 있잖아. 5명, 6명, 10명 있는 학교들. 그 학부형들은 한 15%, 20%는 그런 학부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딱딱한 공간에서 내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자유분방하게 그 자연과 소통하면서 나는 학업을 보고 싶어. 왜? 시켜보고 내가 잘해보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거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아이들한테, 부모한테도 자기 주권만 생각해도 학부형들은 내 집 앞에 병설 유치원을 하고 단설 유치원을 놔야 되고 학교를 보내도 내 집 문을 열으면 바로 학교에 되고 조금 불편하면 교육청에다 민원만 집어넣고 뭘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발 좀 누군가 한 분쯤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없어서 다들 잘 되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교육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아까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 안 하셨던 부분이 아쉽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그만큼 이제 단설 유치원이라든지 병설에서 대기자가 있고 학부모님들이 앞에 빠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린다는 거는 그만큼 완벽한 교육과정이 훌륭하고 좋기 죄송한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이 완벽한 게 아니라 시설 부분이 완벽한 게 시설을 떠나서 제가 다 오늘 어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고등학교 애국가를 부르는데 여학생들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정이 깊었으면 내가 여기를 떠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나도 옆에서 애국가를 부르다가 나도 같이 그렇게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정이 많이 드는 거는 선생님들이 노력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러는 걸 느꼈거든요. 여하튼 오늘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AI 바이오 영재 고등학교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 용역비가 섰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자꾸 힘을 모아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장했던 게 이건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 좋은 방법에 손을 들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요게 다 그 동영상에 다 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보신 분들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때 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아지는 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 할 말씀 있으세요? 단설 유치원 교사로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을 자부하는 것 그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딱 4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잠깐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홍보를 못 해드려가지고 이미 시간은 제 버스로 지나갔어요. 우리 박대리 의원님 개인적으로 면담 시간을 주시면 이분이 철학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시죠. 다 연결되는데 다 계시는데 뭐 사람들이 교육에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장애에 대한 부분도 하시잖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아니 관련해도 쭉 잡아서 저희는 비타민보다 더 강한 보약을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유아교육은 교과서 없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전개함에 있어서 좋은 교사는 완전 별수작입니다. 제일 교육을 훌륭하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어머니잖아요. 학부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은 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교사는 좋은 교육의 제일 조건이고 좋은 환경에서 유아는 무한한 창의성과 인성이 내면화돼서 전인적 성장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해서 오늘 간담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열어주신 이 자리에 우리 또 교육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아교육의 미래는 정말 밝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유아들을 정말 행복의 길로 이끄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 가셨어? 사진